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코스피가 5% 넘는 급등으로 2,500선을 단숨에 넘겨줬고요. 코스닥도 7% 넘는 상승으로 22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공매도 전면 금지 이틀째 만에 바로 또 이렇게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증시 급등 효과가 하루 만에 끝난 건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공매도 제한 시장 방향성 예측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공매도 제한에 의해서 시장에 급등이 나왔죠. 2차 전지 관련주, 대형주들이 무려 또 상한가에 한 3-4종목 이상 나와주면서 그야말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제는 거의 축제와 같은 시장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렇게 공매도 제한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기존과 다른 쇼커버링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올해 초죠. 한번 좀 시장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올해 이제 초에 시장 급등 나왔을 때 이제 3월달, 4월달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을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매수세에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들이 거기다 또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들어오면서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천천히 올라오긴 했어요. 이때도 물론 가파른 상승이라고 했지만 어제와 같은 시장 흐름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와 다른 거래 대금 그리고 그때와 다른 분위기 이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로 매수를 해서 시장을 또 끌어올렸고 이때는 또 신용 거래도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또 신용 거래도 제한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렇다고 여기서 더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2차 전지 관련주나 공매도 들어갔던 물량들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 아닌데 이번 주가 이제 옵션 만기다 보니까 어제 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지수에 의해서 옵션의 프리미엄이 엄청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옵션 332점, 콜옵션 332.5짜리 상품이 어제만 해서 하루 만에 2만%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0.02 가격이 거의 2를 넘어가는 수치가 좀 나왔기 때문에 2만%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못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옵션에서 크게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를 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풋옵션 가격이 그렇게 좀 커졌겠지만 저도 제가 그 확인은 안 해봤었는데 어제는 제가 한번 좀 옵션 가격을 좀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이 옵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프리미엄이 좀 커졌다면은 이제는 그 프리미엄을 좀 어느 정도 줄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포지션 자체가 갑자기 시장을 예측해서 이렇게 좀 잡아놓은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공매도에 의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 지수의 상황을 좀 누르면서 어느 정도 좀 손실 봤었던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이제 옵션 만기 이후로 시장 방향성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가 일단은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대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봤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시장은 9시에 개장을 하지만 선물 시장은 8시 45분에 개장을 해요. 그래서 먼저 지수 흐름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일단 개장하고 나서 바로 뭐 시작부터 이렇게 크게 개파락을 한 건 아니었지만 좀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이 좀 쉽지 않겠구나라고 미리 좀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 파생 포지션에 대한 흐름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은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선물 지수도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배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이해 정도만 하고 계셔도 뭐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지수 흐름에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아니면 뭐 노란 쪽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지수 흐름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보면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성을 굉장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의 프리미엄이 이렇게 크게 펌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아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좀 골치가 아플 겁니다. 예상과 좀 다르게 갑자기 공매도 제한이 걸리면서 지수가 예상보다 좀 크게 뜬 상황이라서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상승 부분을 좀 되돌려 놨기 때문에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바뀐 건 없다. 공매도 제한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지수가 또 반등했었을 때 쇼커버링 들어올 수 있고 다만 아까 에코프로의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전과 같은 급등은 좀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에코프로나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렸듯이 9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90만 원짜리 넘자마자 좀 바로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공매도 제한에 너무 환호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한 큰 하락에 대한 제한 정도만 걸려 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당분간은 위아래로 좀 흔들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수 흐름은 다시 한번 좀 반등세가 좀 올라갈 것이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21선 자리를 갭상승으로 뚫고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 정도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에 따른 조정, 그러니까 21선 자리는 올라올 거예요. 21선 자리는 천천히 올라올 거고 요 자리를 이제 확인하러 한번 조정은 좀 내려올 겁니다. 가격적인 조정은 좀 내려와서 이런 자리가 지지해서 올라와 준다면은 제가 예상했었던 구간 정도까지 한 840에서 850이라고 봤는데 지금 아까 이 공매도의 제한 때문에 요거는 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850을 좀 넘어서서 이 상승이 좀 나와줬을 때는 일단 좀 하락에 대한 조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마 일단 당분간은 12월까지는 FOMC가 있죠. 900선 이상은 넘기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저도 좀 어느 정도 해두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는 이번 옵션 만기 전까지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긴 흐름으로 보시는 분들은 시장 관망하시면서 뭐 어제 이제 추가 매수 못 하셔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분들은 뭐 또 다시 한번 조정이 왔었을 때 기회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자리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업종들도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는지 그런 것 정도만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 없다. 어제 이제 급등했었을 때 매수를 못 따라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뭐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조정이 너무 조정폭이 어제 상승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눌림은 있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시장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추가적인 지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든 게 맞지만 어제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을 마냥 기대하기에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어제 방송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90만 원 이상은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바로 이렇게 좀 반등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흐름들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 이후로 지수 흐름 예측하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우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지수 흐름들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해서 국내 빈대 출몰 관련한 이 두려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이 살충제가 내성을 보이면서 대체 살충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주식들도 흐름이 짚어지고 있을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밴드 관련해서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시장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리면서 이런 중소형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벼운 테마들이 움직임이 좀 없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일단 시총이 좀 낮은 이런 작은 테마들이 급등을 좀 해주는 모습인데 빈대가 지금 서울에서 계속 퍼지고 있고 뭐 이거 퍼지는 뭐 이런 확산 속도를 봤었을 때 좀 절대 이거를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나타난 지 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외국에서 넘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안 본 빈대를 본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좀 사람을 굉장히 좀 괴롭히고 또 모기와 다르게 또 밤에만 움직이는데 사람의 피를 또 빨아먹기 때문에 또 확산 속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방역을 좀 통해서 좀 잡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살충제들도 이제 많이 내성이 생겼고 그래서 새로운 살충제 일단 요거를 좀 써서 잡아야 되는데 이 살충제 자체가 너무 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직접 쓰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이제 열로 인해서 좀 뜨거운 스팀 다리미 이런 걸 좀 쓰거나 해서 좀 열로 죽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개인분들이 그걸 다 뭐 있는 분들이 찾기도 어렵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방역 업체에 쓰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주식과는 상관없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 오늘 경농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쓰여지는 이 빈대 살충제로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기존에 상승이 나왔던 건 경남제약이에요. 경남제약이 기피제로 상한가를 나왔었는데 이후로 크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이런 자리를 계속 지지해주면은 뭐 차트적으로는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보는 게 좀 맞는데 시장에 이제 관심 테마는 아니었고요. 저도 뭐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계속 좋은 기업으로 좀 보지는 않았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이나 뭐 회사의 재무 상태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썩 권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최근에 이번 주 저번 주 해서 상승 폭이 좀 꽤 커요. 거의 1,000원대에서부터 지금 2,000원대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도 오늘 시총을 봤었을 때 7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거의 한 300억, 400억 정도 하던 시총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권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어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경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끔 뭐 시세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 대금이 좀 없어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오늘 좀 거래 대금도 터졌고 좀 상한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뭐 경론 같은 경우는 뭐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거 뭐 나쁜 회사는 아니라서 아마 이런 거를 계속 이어진다면 빈대 관련해서 이슈가 이어진다면은 다음 주 정도는 아니면 이번 주 말 정도까지 해서는 한번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보진 않을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정 할 게 없을 때 하는 종목이지, 시장 상황이 괜찮으면은 오히려
뭐 시총 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뭐 시장이 좀 계속 좀 조정을 좀 받는다. 옵션 만기 이후에도 조정을 받는다라든지 시장에 가는 테마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런 빈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질병은 아니잖아요. 뭐 해충에 의해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확산 속도를 어느 정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빈대 같은 경우에는 뭐 확산 속도라든지 뭐 나오는 내용들이 뉴스에 의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테마성으로 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테마를 좀 눈여겨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테마들이 가잖아요, 오늘처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체크만 해주시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차트상으로는 거래 대금이 터져준 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할 테마일지는 의문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테마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중인 테마가 반도체주들인데요. 큰 조정 없이 상승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반도체 업종이 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HBM 쪽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 그리고 디램 가격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고 IT 업종이 하반기가 4분기가 성수기인 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도 다른 종목들,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을 말씀 좀 드리면서 신고가 나올 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뚫어줄 때는 이제 비중 축소, 그러니까 전부 다 매도하시는 게 아니고 상승 시마다 비중을 줄여가면서 현금화 전략을 말씀 좀 드렸던 이유가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시장도 보시면은 한미반도체가 지금 7% 정도 급등인데 장중에 거의 1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해서 이렇게 뚫어줄 때 많이 좀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뭐 상승장이거나 이럴 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저는 아직 상승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갔을 때 물론 여기서 단타로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가능한 매매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뭐 마이크론 주가라든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었을 때도 그렇게 상승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딱히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큰 내용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쪽에서라도 뭔가 좀 내용이 나온 게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런 내용도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수급적으로 그냥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좀 하는데 뭐 반도체 업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장 상황상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비중 축소를 해서 현금을 갖고 계시고 만약에 또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낮아지면 그때 또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반도체 업종 안 좋다라고 해서 매도했다라고 해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지금은 길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비중 축소 그래서 현금화해 두신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상승 시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트레이딩 관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길게 보시는 흐름보다는 조금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반도체 업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저희는 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간 큰 상승을 보여왔던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접근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알아볼 시그널이요. 밤사이 있었던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챗 GPT를 개발했던 오픈 AI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GPT-4 터보를 출시를 했는데 관련한 소식들 전해주실까요? AI 관련주들이 올해 초에 또 굉장히 상승폭이 좀 컸죠. 그러다가 뭐 연말 되면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조정을 좀 받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삼성에서 AI 컨퍼런스도 있고, 챗 GPT 역시 이제 새로운 버전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 변화를 계속 이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삼성에서도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트북에도 계속 AI를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걸 자꾸 접목을 시키면서 변화를 줘야지 사람들도 그거에 따른 변화를 느끼면서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거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뭐 새로운 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 대비 상승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코나 테크놀로지가 오늘 16% 정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테마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려면은 같은 테마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줘야지만 이건 강한 테마다라고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건 코난 테크놀로지가 16%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장중에 20%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2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 그때 코난 테크놀로지가 급등 나왔을 때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던 게 이제 솔트룩스인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흐름은 좀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상승 이후에 좀 밀렸거든요. 한 9% 좀 안 되게 상승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 이렇게 좀 나와줬는데, 일단 오늘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운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마를 형성해서 가기 위해서는 같이 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코나 테크놀로지가 15%, 16%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솔트룩스가 뭐 12%, 13% 정도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 이등주의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이나 자금이 여기에 좀 많이 몰리구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좀 코나 테크놀로지만 좀 홀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은 AI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죄다 상한가를 들어가고 뭐 적어도 20% 이상씩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 두 종목만 이렇게 간 게 아니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엠텍, 뭐 금양 이런 종목들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같이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한 테마다라고, 강한 업종이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은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용으로만 보면은 좀 좋은 내용이지만 좀 이등주의 흐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2만 원 부근에서 지금 3만 원까지 거의 50%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코나 테크놀로지도 2만 5천 원 부근에서 거의 오늘 4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론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내용들, 저도 이제 예전에 챗 GPT 나왔을 때 그때 좀 신기해서 많이 좀 써보기도 했어요. 뭐 질문도 많이 해보고 뭐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좀 좋을까 이렇게 좀 많이 써봤는데, 몇 번 써보고 나니까 물론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뭐 개발자라든지 이걸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일상생활에 좀 접목이 잘 되고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다면 다시 한번 AI 쪽도 이제 올해 초 같은 상승도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거는 파악이 좀 잘 안 돼서 오늘은 일단은 뭐 이제 수급적인 면으로
정도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동주, 솔트록스보다는 보신다면은 대장주인 코난 테크놀로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략주까지 좀 리뷰를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YG엔터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어제 너무 상승률이 좋아서 오늘은 이제 AS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면은 이제 뭐 새롭게 좀 바뀐 내용은 없어요. 아직 그 베이비몬스터 그 기대감은 좀 여전히 있고 블랙핑크 재계약에 대한 부분도 뭐 시장에서 이제 도는 내용이긴 한데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왔으면 아마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었을 텐데 새롭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은 것도 있어요. 시장의 하락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흐름은 괜찮은데 종가상으로 오늘 저점 자리를 보니까 62,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저점 자리 이탈하면은 일단은 다시 잡아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좀 크진 않지만 하락폭 대비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은 나왔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부분, 시장상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홀딩, 오늘 저점 이탈하면은 물량 정리하시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AI 섹터 역시나 추후 재상승을 기약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어제 공략주였던 YG엔터는 하루 만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후장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 후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그 효과가 끝난 걸까요? 좀 음봉을 띄우고 있네요. 오늘 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제 원체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근데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인 건데 원체 어제 많이 올랐어요. 장 막판까지 해서 뭐 코스닥 얘기 드려보자면 몇 퍼센트가 올랐나요? 7.3%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2%가량 현재 빠지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범주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공매도 쇼 커버링에 따른 급등에 따른 종목들은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향이 고스란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우선은 저는 나쁘지 않다. 추세적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이 공매도 한시적인 금지 조치에 대해서 우선 일시적으로 한 2주가량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쇼 커버링이죠. 자, 그에 따라서 시장은 우선은 조금 우상향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수급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돌아올지에 대한 여부죠. 자, 오늘 외인들, 기관들 양매도 요긴 한데 코스피에서 어제 외인 기관들 상당히 많은 수준, 특히나 어제 외인들 7천억대 매수였거든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인 수급이 제가 돌아온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외인들은 뭘 사고 있을까? 기관들은 무슨 종목을 사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따라 들어가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그렇게 흐름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한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황을 체크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야기 시그널 이슈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시장 조정자는 공매도 가능입니다. 어제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로 파급력이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시장 조정자,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 하방을 추가적으로 좀 막아줄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또 예외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세한 강의로 들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은 짧게나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강의를 도와드릴게요. 원래 제가 강의를 엄청 잘합니다. 원래 이제 1시간씩 매주 했었는데요. 요즘에 약간 쉬고 있죠.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자, 우선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시장 조정자라는 얘기를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해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 조정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지에 대한 부분인데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시장 조정자 얘기인데요. 자, 보시면 시장 조정자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선요. 자,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 거래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어디서 하냐면 거의 뭐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에서 다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뭐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 뭐 이베스트 등등 해서 맡고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을 하냐? 자, 보세요. 주식 선물의 매수 호가를 제시하고 체결된 상태에서 해지를 위해 주식 현물을 동일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시장 조정자의 공매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매번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공매도 금지를 할 때 시장 조정자는 항상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요. 과거 2008년, 2011년, 2020년도 때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시장 조정자들은 공매도가 가능했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업틱 룰이에요. 업틱 룰. 업틱 룰이라 그래서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공매도를 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 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에요. 이거를 제가 호가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인데요. 현재가 호가입니다. 여러분들 호가 보시면은 주로 주식을요. 매수하려면은 요 아래 10개 호가에 걸어두시잖아요. 그렇죠? 매도하시려면 위에 호가에 걸어두죠. 요건 잘 아시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매도는요. 밑으로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들은 팔기 위해서는 이 위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걸어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져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걸어두면 누가 사줘야지만 이게 팔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업틱 룰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은 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무조건 밀어내려서 빠지는 건 아니고요. 공매도라는 것은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면서 위에 걸어두고 누가 팔리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때 위에 걸어두고 판 다음에 다음이나 그 다음은 떨어지겠구나. 너무 과도한 상승이구나 판단해서 걸어두고 팔리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주식을 빌려 판 다음에 다시 이 종목 곧 떨어질 거야. 조만간 떨어질 거야. 판단하에 떨어지면은 그땐 다시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주식 사는 건 위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업틱 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너무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뭐 막아주는 것도 있고요.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장 조정자들은요. 업틱률을 무시합니다. 아래다가 팔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2021년 9월 금감원에서요. 시장 조정자가 시세 조정, 시장 교란 혐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들은 공매도를 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또 한다고 쳐. 근데 개인은요, 기관과 외인이랑 공매도가 적용되는 룰 자체가 달라요. 너무너무 짜증나죠. 그런데 시장 조정자들은 또 이번에 공매도 금지에서 제외가 됐어. 거기에다가 업팅 룰도 무시합니다. 이러니까 이에 따라서 또 뭐예요?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또 열받으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또 시위하러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기관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조금 금지하려면 다 하던가 아니면은 외인, 기관, 개인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하게끔 해주던가 매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원래 이제 이 시장 조정제는 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공매도 금지가 돼가지고 6월까지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들 또 이런 상황에서의 시장 조정자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오늘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당분간의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외인들 있죠, 외인들.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사는가. 아마 어제 굉장히 많은 수급이 외인들이 잡혔었는데 그 외인들의 수급 사항은 뭐냐면 쇼커버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공매도를 쳤던 물량들을 되갚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수급들이 나와주면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건데요. 이 부분이 아직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 조정자들의 그 공매도마저 막았다면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뭐 아마 방어적 역할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좀 워워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나쁘진 않아요. 너무 이제 나쁘게 보지 마시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장 조정자 또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의 공매도 금지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인 강의도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셔도 추가적인 강의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하자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HBM 관련주들일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HBM, HM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수혜주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우선은 2차 전지주들은 어제 우선은 뭐 어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조금 이슈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 공매도 금지 이슈 때문에 무슨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코프로 라인들의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의 이익 부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아요.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제도. 어제 리튬 가격 차트까지 보여드렸죠. 자, 근데 더 시간이 올해 끝자락으로 가고 내년 시장으로 갔을 때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HM, 고대역폭 반도체 쪽으로밖에 시선 쏠림이 나와줍니다. 근데 이제 한미도 그렇고 뭐 STI 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하이닉스도 그렇죠.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오늘 상승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한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예요. HBM 생산 장비를 하이닉스랑 같이 개발을 했고 납품을 하는 그런 조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계속 상승을 좀 주고 있고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흐름 자체, 시장에서 차트 상황이 무너지지 않고 가는 그림인데 한미 차트가 이러하거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어제 상당히 급등이 나왔죠. 오늘도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몇 개월 전부터 강조드렸던 이 박스의 하단 자리, 이 박스 자리. 불과요, 한 차트를 돌려볼게요. 오르기 전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9월 달 이런 차트에서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있었잖아요. 위로 갈지 몰랐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한 달 전, 한 달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 하단 자리 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무조건 사셔야 된다. AI 관련돼서 반도체 이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적이 계속 커진다. 그러면서 주가 상황이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딱 하루 이틀 지나고 점점 더 보니까 상황이 어떤가요? 이 박스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줬어요. 계속 강조드렸었던 흐름이에요. 요 돌파해버렸잖아요. 이제 13만 원이에요, 여러분. 13만 원 10월 달에 한번 터치했다가 장이 너무 불안해서 빠졌지만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 2차 전지주들 좋아요. 나쁘진 않지만 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받았지만은 실적을 딱 까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HBM 쪽의 반도체 쪽 라인을 보자면 하이닉스 차트에 나와주지만은 이 돌파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 돌파 흐름 나와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 제가 넘어갈 거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5만 원짜리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끝자로 가면은 그 그림 나온다 말씀드렸던 게 한 2, 3개월 전이에요. 기억들 하실 겁니다. 방송 오래 보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보시면 그간 제가 한 3, 4개월 정도 했나요? 거의 정확하게 다 맞춰드렸어요. 그죠? 시장에 대한 부분들, 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틀린 적이 없어요. 맞죠? 잘 따라오시면 좋고요. 아마 한미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등등에서는 쉽게 주가가 밑으로 고꾸라지는 일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확률상 낮아요. 왜냐? 시선 쏠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과 종목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하이닉스 강조 많이 드리지만 한미도 잘 보셔야 되고요. 조정이 갑자기 과도하게 크게 나온다 하면 그때는 항상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잘 간다고 해서 내일 모레 계속 잘 가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추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가장 핫한 시장일 거다. 근데 자, 하나 더. 그간 계속 제가 몇 개월 동안 강조드렸던 내용 뭐예요? 대선 보셔야 된다. 미국 대선 보셔야 된다. 현재 공화당에 거의 압승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책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나 전통적인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 이슈거리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물론 만약에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 후보, 대선 후보로 올라온다면 정책상으로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를 확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왜? 그쪽 표심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큰 대인배처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표현을 할 거지만 중심에 있어서는 자기를 믿고 따라왔었던 전통적인 산업, 그렇죠? 그 기업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우선은 반도체 쪽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거고 몇 주 전부터는 트럼프 관련된 기사 잘 보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할 겁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업종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HBM 관련된 종목들은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고 물론 대장주 하이닉스지만 한미 반도체도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시장에 시장 조성자가 있다면 시장 조종자는 또 김선희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으실 정도로 하반기에 이 HBM 관련한 반도체주들 흐름도 예측을 몇 달 전부터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특히나 HBM 쪽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흐름들이 하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이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넷마블이 어제 이제 블록딜 시간외 대량 매매를 통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역할을 좀 했는데요. 앞으로의 이 시장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넷마블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하이브 주식을 블록딜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물량 중에 약 3분의 1가량 되는 것 같은데, 자, 우선 5천억 규모 정도 정리를 좀 했어요. 한 250만 주가량 물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잘 정리를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일부 예견돼 있던 물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전에 하이브 얘기를 한번 드렸을 때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넷마블 쪽에서 지분에 대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넷마블이 최근에 이제 차트 상황이랑 전체 시장에서 보시면 넷마블 차트인데요. 많이 힘들어요. 보시면요. 야, 많이 힘들어요. 근데 사실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넷마블 주가는 어제 물론 오르고 며칠 동안 좀 좋은 모습을 지난주부터 보이긴 했지만 더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딜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했잖아요. 자, 넷마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3조 9천억이거든요. 자, 근데 현금 자체가 이제 5천억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어디다 쓸까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실적을 다시 성장시켜 놓고 그간 넷마블의 실적을 좀 보자면은 사실 굉장히 조금 처참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옛날보다 대비해서요. 보시면요. 작년 대규모 적자였어요. 1,000억 원대. 올해도 적자 폭이 컸고 매출 자체도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뭔가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우선은 하이브의 블록딜을 통해서 하이브 주가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이브 시총 잘 아시지만 9조 4천억, 5천억 규모입니다. 갑자기 이 물량들을요, 정리하진 않아요. 블록딜을 하면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몇 % 할인된 가격대로 넘기게 됩니다.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정리를 이뤄내요, 기관들이요. 자, 그런데 그럼 주가는 안 빠질 거고요, 별로. 넷마블 자체는 그 자금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거나 인수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넷마블의 주가에 저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주가가 현 구간대부터 해서 우선은 일시적으로 최근에 반등은 나왔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모멘텀 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보시면 넷마블 전체 주가인데요.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역사적 거의 최저점 상황이죠.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보고 저 20만 원대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고점이었었던 이 구간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7만 원대 되겠네요. 7만 원대에 우선 1차적인 회복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수익률로 따져봐도 50%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기간적인 부분인데 당장의 급등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사실 요즘 보면은 그 게임주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는데 뭔가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이제는 그 너무 확률적 아이템이나 리니지 라이크에 대한 부분을 좀 벗어내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하이브한테는 별 영향 없다. 넷마블한테 긍정적이다. 넷마블의 주가가 향후 어떻게 갈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와 넷마블 이슈 관련해서 넷마블 쪽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추가적인 이슈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와 함께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1357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전장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오후장 얘기 드리면서 드렸던 내용이에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일시적 주가 반등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오늘 똑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어제 잘 갔는데 오늘 막 급락이 나오고 정신이 없어요. 뭐 답답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또 안 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다만 보셔야 될 게 이게 실적 이슈도 있지만 내년도에 과연 주목할 만한 업종이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죄송하게도 2차 전지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렸던 저번에 옛날에 많이 정말 예전에 유행했었던 뭐 차화정이라든가 뭐 지금 반도체 쪽 이슈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마 그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하시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트럼프 관련된 기사가 있다면은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만약에 뉴스 검색하시다가 있다면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앞으로 최소한 내년
1월, 2월까지는 집중해서 관련된 기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업종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실 거고 아마 감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다른 것보다도 이 수급 상황이에요. 어제 외인들, 기관들, 특히나 외인들 많이 들어왔다고 좋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 코스피 7천억대 들어왔고요. 코스닥 외인들 4,800억 들어왔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뭡니까? 공매도 숏 커버링. 팔았던 주식 올라갈 거니까 빨리 사서 되갚아야지 피해가 적잖아요. 그 이슈입니다. 근데 오늘도 빠지잖아요. 매도하는데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매수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오늘은 우선은 어제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산업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지금 공략하면 좋을지는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공매도 제한 이슈 속에 방향성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빈대와 반도체, AI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일시적인 주가 반등을 주의하자라는 말씀 어제와 똑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